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CIS로 검색하면 여러가지 뉴스 기사가 등장합니다. 재료를 살펴볼 수 있죠. 먼저 리비안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리비안은 미국 전기차 기업인데 이번에 IPO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리비안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지난해 말에 자동차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초기 물량이 매진될 만큼 리비안의 자동차는 인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와중에 CIS가 리비안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겁니다. CIS의 9월 30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보면 계약 상대방은 비공개입니다. 이유는 고객사 요청에 의한 경영상 비밀 유지 때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데 리비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은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CIS는 무슨 기업이냐? 2차전지 기업입니다. 전기차 기업 리비안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니까 2차전지 기업인 게 이해가 되죠? 사업의 내용을 보면 CIS는 2차전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리튬 2차전지 사업입니다. 리튬은 사람이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른 금속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리튬, 나트륨, 칼륨은 사람이 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자른 표면을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속인 걸 알 수 있죠. 방금 본 리튬, 나트륨, 칼륨은 바로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칼로 쉽게 잘리죠. 대표 원소의 이름을 따서 리튬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기와 물과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칼로 자른 뒤 놔두면 공기와 반응하여 광택을 잃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증류수에 리튬을 넣으니 기체가 발생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런데 리튬은 물과 만나면 반응하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리튬 배터리를 삼키게 되면 우리 몸속의 물과 반응해서 몸속에서 리튬 배터리가 고열을 낼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얼른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를 삼켰는데 시간 지나면 똥으로 나오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리튬이 물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튬을 사용하여 2차 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기업이 CIS입니다. 한마디로 리튬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누구나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양봉 나오고 짧은 조정 뒤에 진입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충분한 수렴 뒤에 상승해야 크게 수익 구간이 나오죠. 하지만 장 초반에 시세를 뽑아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매매를 곧장 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상승할 때 윗두가를 잡아먹는 듯 하지만 굉장히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 강도도 약합니다. 억대 물량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물량을 잡아먹어야 강력한 겁니다.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양양 펀치로는 19,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없어서 그런지 시세가 약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결국 매매를 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두호가나 빠졌습니다. 만원대는 호가 등락률이 넓기 때문에 두호가나 빠졌다는 건 다른 가격대에서는 4호가 이상 빠졌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큰 물량이 출회되면서 4호가가 빠졌다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곧장 매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CIS는 두호가밖에 안 빠졌다고 착각했는지 버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장대양봉이 나온 전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장대양봉이 자주 출현하는 종목이라고 인식했고요. 이번에는 일봉상 눌림 뒤에 또 한 번 장대양봉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16,650원을 깨고 매도 물량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다시 복구되지 않죠. 한 계단 내려온 건데요. 매수 물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밑으로 던지는 매도 물량이 출회됩니다. 기다려도 반등의 기미가 안 보여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손절을 준비합니다. CIS는 21선을 타고 상승하던 도중 21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선이 오히려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월 27일 당일 차트인데요. 손절을 한 건 뼈 아프지만 만약 손절하지 않았다면 더 큰 손실을 봤을 겁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은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줄 건 내줘야 합니다. 만약에 너무 아까워서 내주지 않는다면 더 큰 걸 내줘야 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조금 내달라고 하는 건 양반이라는 소리죠. 살점을 떼어달라면 떼어줘야 합니다. 그걸 아끼려다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죠. 주식시장에서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항상 수익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면 모든 돈을 다 쓸어 담았을 겁니다. 또는 인생에서 매매를 딱 한두 번만 하는 사람일 겁니다. 수많은 매매를 하면 그 중에 손실은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실이 아깝거나 그 손실이 분해서 일을 그르치면 주식시장에서 바로 퇴출당합니다. 이 점이 주식시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절대로 때를 쓰면 안 되죠. 손절의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면서 줄 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분할 필요는 없죠. 아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설령 잘 판단했다 하더라도 100%는 없으므로 일부는 내어주어야 합니다. 내어주고 내가 먹을 땐 왕창 먹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계좌가 플러스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손절이 존재하게 됩니다. CIS의 차트를 보면 장 초반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주가가 점점 내려오면서 관심이 싹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 활발했던 거래량이 마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한 계단 내려오는 이 구간에 거래량도 한 계단 내려오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올 때 거래량도 마르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장 초반에는 가장 매매가 활발한 시간인데 왜 내가 매수한 종목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할까? 그건 주도주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트레이더들은 다른 활발한 인기 종목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의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탈출은 지능순이 되는 것이죠. 눈치 빠른 사람들부터 인기 없는 종목에서 탈출하고 수익 기회가 큰 주도주로 몰려갑니다. 참고로 차트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밑꼬리가 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음봉으로 하락하던 도중 누군가 밑에서 받치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니까 저점이 만들어지고 방향은 위구나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쓸어 담은 겁니다. 이런 현상을 관찰하면 오히려 안전한 자리는 돌파 자리가 아니라 눌림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CIS는 2차전지 관련주라는 걸 살펴보았고 손절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